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은 아직 미완성이며 화성 16호라는 제식명도 부여받지 못했다는 내부 소식통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핵탄두 소형화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다탄두 개별 목표 재도립체 즉 MIRV 기술은 구현하지 못했다고 데일리 NK가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지만 모두 같은 궤도로 날아가는 낮은 단계의 기술에 머물러 있다 라고 전하면서 같은 목표에 여러 발을 쏠 수는 있지만 뉴욕과 워싱턴 DC 등을 동시에 타격하는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 당국은 향후 다탄두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기존 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을 신형 ICBM의 가장 큰 기술적 성과로 보고 있다 라고 전하면서 아직 각각 독립 목표를 향해 떨어지는 기술까지는 달성하지 못해 북한 당국은 이번 로켓에 화성 16호라는 다음 단계의 명칭 대신 화성 15호 계열이라는 자호를 새기라고 지시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사일이 커진 것은 탄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보조 발동기가 추가됐기 때문이며 이 보조 발동기 추가로 인해 이론적으로 최대 사거리가 15,000km까지 늘어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ICBM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의 숫자는 2기이며 오는 2022년까지 탄두 숫자를 4개로 늘리며 다탄두 개별 목표 재도립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북한이 본격적인 MIRV 기술을 완성하기 전에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그런 주장인데 이 주장이 맞다면 불행 중 다행이에요. 사실 이 북한이 이번에 보인 이 신형 ICBM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의 이 신형 ICBM을 보고 사실 모두들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참 이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야, 이 정도로 대단하게 발전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주장대로 해도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MIRV 즉 개별 제목표 돌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워싱턴 DC도 타격할 수 있고 쪼개지면서 다탄두가 쪼개지면서 이건 워싱턴 DC, 이건 필라델피아, 이건 뉴욕, 이건 보스턴 이런 식으로 한 1000km 거리 내에서 다양한 목표를 개별적으로 유도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MIRV인데 이 MIRV 기술을 가진 것 같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데일리 NK가 평소에 이제 북한 소식통을 여러 개를 인용을 하는데 그 소식통 중에서 이 평양에 있는 소식통이겠죠. 중요한 소식통을 통해서 이거는 MIRV 그러니까 이 다른 목표를 향해서 유도되는 그런 다탄도 미사일 아니고 그냥 쪼개져서 원래 이제 워싱턴 DC를 공격하려고 했으면은 쪼개져서 워싱턴 DC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2개가 다 핵탄두일 수도 있고 2개 중에 1개는 그냥 이 미끼인 더미탄일 수도 있고 하나는 진짜 탄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격을 힘들게 만드는 그 초기형 버전의 다탄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맞다면 북한이 완전히 미국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그 MIRV까지는 안 갔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도만 돼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을 북한은 2022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MIRV를 완성하겠다. 그리고는 다탄두 4개 탄두가 들어가는 다탄두를 만들겠다. 지금은 2개짜리 그냥 MIRV 2개로 쪼개지는 다탄두다. 라는 것이에요. 사거리 15,000km.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굵어진 것이 탄두를 여러 개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굵어진 게 아니고 이 비추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여기에 보조 엔진을 더 많이 갖다 넣었다. 소유주나 이런 그 우주발사체 보면 이 주 로켓 옆에 보조 로켓이 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조 로켓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대단히 기술적으로 진보한 그런 로켓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보여준
이 외형 하나로도 정말 압도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충격적인 외형이었는데 약간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주장이 나와서 이 주장이 맞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북한의 대북 매체 회피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다큐멘터리 더 모어를 제작한 덴마크 출신 영화감독 메스 브루그 감독이 지난 3년간 취재한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더 모어를 영국 BBC를 통해 공개해서 주목을 받은 메스 브루그 감독이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북한과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브루그 감독은 지난 3년간 함정식 취재를 통해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무기 거래 정황을 포착했으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만나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대화하고 싶다라며 유엔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그 감독이 영상을 통해 밝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135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에는 브루그 감독이 함정 취재를 위해 만들어낸 위장신문으로 북한에 접촉한 인물들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 매료된 것으로 가정한 요리사 울리 라르센이 친북단체 조선신선협회의 회장과 접촉해서 북한 당국과 연락하는 장면, 그리고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의 요원 짐 라트라셰 포트러프가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 내의 식당에서 북한 대표단과 무기거래 협상과 계약서에 사인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브루거 감독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불법 무장단체나 범죄 조직은 각국에 산재한 친북 단체들을 통해 북한과 접촉할 수 있으며 접촉 후에 개인 화기와 대전차 미사일, 전차는 물론 탄도미사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구멍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불법 환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불법 무기 거래는 대부분 중국 해역에서 중국 당국의 용인하에 벌어지고 있어서 이 같은 증거가 유엔에 제출될 경우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이 북한의 이 군사력 강화 그리고 북한의 생존에 너무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함정 취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인데 덴마크 영화 감독이 지금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각기 다른 배우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배우라고 하지만 실제 영화 배우 이런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나는 이제 요리사인데 난 북한의 이 체제에 너무나 매료돼서 너무 멋져 해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이 북한 그 단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의 외인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외인부대 용병 출신인데 아프리카에서도 활약을 했고 한 그런 용병 출신인 사람으로 신분 세탁한 배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용병 일선에서 뛰는 전투원으로서는 이제 그만두고 어느 국가 어느 단체의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스스로 이제 PMC를 설립을 해서 그런 용병 출신 요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39호실 이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단체가 이제 필요하니까 뭐 전차,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 구매하는 협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해줄 거야. 뭐 그러면 이제 환적해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또 대금은 어떻게 지금은 계약서 사인하고 돌아가서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서 대금 주라고 할게. 대금 전달을 이런 식으로 또 세탁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부 몰래카메라로 다 찍은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한 건데 그 몰래카메라 속에 보면은 북한이 이 국제사회 제재를 뚫고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황을 보면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이 에이전트들이 들어와서 북한에서 불법 무기를 사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그 후티 반군 같은 경우도 북한제 대전차 미사일인 불새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왔겠죠, 어딘가에서. 이런 식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제 무기를 사오는 것이죠. 작년이죠. 방글라데시에서 그 수송선이 하나 구금이 됐는데 거기에 북한에서 들어오는 중동의 모 국가로 가는 탄도미사일이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해된 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거래를 통해서 탄도미사일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핵무기나 이 불법 무기 확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확산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함정 취재를 통해서 다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그 경로는 어떻게 줄 건데? 바로 해상 환적 이런 식으로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 중국의 비호를 받아서 환적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전해준다. 정말 이 북한이 이런 식으로 아직도 국제사회의 감시를 뚫고 이런 탄도미사일 같은 대형 무기, 위험 무기도 판매를 하고 그런 것들을 중국이 눈 감아주고 그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중국 빨리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축출해야 된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 이거 정말 충격적이고 이거 정말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사회주의 국가 되고 나라 망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감사하는 이사회에 중국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스파이를 이사로 심기 위한 법률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친중이 아니라 중국의 에이전트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일단 그 기업인들의 주장임을 사전에 밝힙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그동안 기업과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고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고 이 감사위원의 선출 시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삼성전자에 적용할 경우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가 가지고 있는 21.2%의 지분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고 국내 국책기관과 해외 투기자본 등의 의결권이 급증하게 됩니다.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이사회 운영 사례에서 보여진 것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등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공단을 동원해서 시민단체 인사나 반대기업 정서가 강한 인사, 최악의 경우에 경쟁업체인 화웨이 출신 인사를 사업보고와 회계 등 기업의 모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감사로 꽂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개정안이 국회가 아닌 법무부에서 발의되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재계는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은 없다라며 목소리를 내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되고 그리고 나라 망하겠습니다. 재벌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고 재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재벌이 기한 바 크지 않습니까? 대만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대만이 더 탄탄해 라고 과거 재벌을 때려잡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대만보다 더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벌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을 이제 그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갖다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런 데서 이제 의결권을 발휘해서 이사회를 장악했고 그 이사회 시민단체 인사들, 태양광 관련한 그런 인사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한수원을 무력화시킨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재계에서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버리고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대의 의결권이 그냥 최대 의결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사냥꾼, 이런 헤지 펀드들 이런 데의 의결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3자 감사를 집어넣는데 이사들이 많이 있으면 이사들은 각각의 임무들이 있으니까 그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비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사들이 맡은 임무는 비밀 접근할 수 없죠. 그러나 감사는 감사권이라는 권한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감사권을 발동해서 다 볼 수 있는데 그 감사를 만약에 친중 인사 또는 화웨이 또는 중국 계열에서 했던 중국 장학금 받은 언론인 또는 중국 장학금 받은 정치인 출신 또는 중국 장학금 받은 학자 출신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정보 화웨이에 넘겨주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내려앉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를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에서 또는 이 정부에서 컨트롤해서 완전히 이 기업을 국유화하는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유화 그리고 중국의 예속화 그리고 우리 기업의 비밀, 핵심 비밀을 중국에 넘겨주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기업들의 주장이에요.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야 정말 대한민국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국회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소식이, 제가 내일 데일리 디펜스에 우리 군대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업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군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